이제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통하는 컨텐츠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자, 요 사진 두 장 있는데, 자, 뭐 좋은 사진에 답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둘 중에 어떤 게 좋은 사진처럼 보여지시나요? 여러분들이 봤을 땐 둘 중에 하나는 제가 찍었고, 그리고 이 두 개의 사진이 제가 운영하는 계정에 실제로 올려서 반응을 받던 사진인데,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거에 대한 답은 좀 뒤쪽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통하는 뭐 포맷 이런 것도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있고요, 이 사진이 있습니다. 둘 다 한복을 입은 사진이고, 하나는 안동, 이게 안동이라고 해요. 하나는 북촌 한옥마을,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어떤 사진이 둘 중에 인스타그램에서 더 먹힐까요? 자, 이것도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로 사진을 보면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이 사진을, 이 느낌을 잘 보고 계세요. 자, 인스타그램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빠졌구나. 제가 이거에 빠지긴 죄송해요. 원래는 이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사진이 있긴 한데, 자, 죄송해요. 이게 인스타그램에 만약에 업로드 됐다고 보면 보여지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될 거예요. 요만큼. 반면에 요거는 좀 더 넓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 보여지는 면적량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제일 많이 보는 방법은 이렇게 피드에서 올리면서 보는 건데, 그래서 요 두 개의 이제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로 사진보다는 세로 사진이 거의 좋아요는 거의 1만 차이가 나요. 첫 번째 사진은 한 3,900 정도 됐고, 두 번째 사진이 한 13,900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도 훨씬 이게 많았고요. 뭐 저장, 공유 이런 것들, 도달, 노출 이런 것들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스타그램은 모바일로 거의 다 보기 때문에 세로 사진이 훨씬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계정은 이렇게 약간 풍경 사진들이 좀 많다 보니까 풍경은 가로 사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계정 이제 전체적인 거를 인사이트 가서 보면 이렇게 1년치 또는 2년치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봐도, 자,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두 개가 정방형, 그 다음에 맨 끝에가 이제 가로 사진인데, 이렇게 세 개 사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높은 것들이 뭐예요? 세로 사진,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더 잘 통하는 컨텐츠는 가로보다는 정방형, 정방형보다는 세로가 좀 더 잘 통하고요. 이거를 2년치로 보면 오히려 더 적습니다. 딱 한 사진만 정방형 사진.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이슈가 있던 어떤 이제 그런 이미지라서 좀 반응이 그래도 좀 높았지만, 이게 만약에 이슈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사진이었으면 어쩌면 이 사진도 순위에 없고 모든 사진이 다 세로 컨텐츠였을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는 세로 컨텐츠가 더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 인스타그램 세로 컨텐츠가 여기에 보여지는 이런 느낌의 세로 컨텐츠가 1080, 그러니까 가로 픽셀이 1080, 세로가 1350 픽셀이에요. 그러니까 세로가 1350 픽셀인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는 요 스토리는요 1080, 1920 픽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스토리 사이즈가 일반적인 피드에서 보여지는 세로 사이즈보다 좀 더 길죠. 그러니까 꽉 차 보여요. 물론 스토리를 더 많이 보냐, 피드에서 더 많이 보냐, 이런 걸로 봤을 땐 당연히 피드를 더 많이 보긴 합니다. 그런데 스토리도 잘 활용을 하면 되게 이제 우리 계정의 어떤 뭐 도달이나 노출 등을 높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소통할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재밌는 기능들도 많이 있고, 뭐 투표를 한다거나 질문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을 하고, 그래서 브랜드 계정 입장에서도 이렇게 고객에게 물어보는 것들 너무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우리 브랜드의 뭐 신제품이 나왔는데 요거를 이름을 지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스토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으니까 스토리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스냅챗이라는 걸 따라한 거기 때문에 얘는요 24시간 후에 딱 사라집니다. 그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사라지는 게 이제 아쉬운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이라이트에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고정하는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성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죠. 우리 브랜드의 예를 들면 홈페이지가, 요즘에는 홈페이지 있는 데가 별로 있지는 않겠지만 홈페이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홈페이지의 메뉴 구성처럼 우리 브랜드에 대한 소개 하나, 그죠? 그다음에 뭐 카테고리별 넣고, 그다음에 공지사항이나 이벤트 넣고, 그리고 고객 후기 같은 걸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구성을 좀 맞춰서 스토리에 올린 거를 하이라이트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점점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하이라이트 안에 스토리가 몇 개가 올라갔냐 이런 숫자예요. 그래서 이거 최대한 100개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하이라이트 안에 스토리가 100개까지 올라간다는 거. 그 다음에 확실히 새로 꽉 찬 사진이니까 되게 몰입도가 좋죠. 그리고 프로페셔널 계정이면서 1만 팔로워가 넘으면 가운데 사진처럼 밑에 더보기로 링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색감으로 맞췄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 같은 걸 피드에 올려버리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스토리에 하이라이트해서 고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이라이트 커버에 따라서 우리 브랜드 전체 톤 앤 매너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플도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셔도 되고, 바꾸는 방법은 자, 올리고 나서 바꾸시면 돼요. 처음부터 이거를 커버를 올리기 시작해야지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우선 올린 다음에 그거를 하이라이트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에 가셔서 오른쪽 밑에 점 3개를 누르시면 하이라이트 수정이 나오고요. 수정에 가셔서 이름도 바꿀 수가 있고, 이름도 너무 길면 아무래도 접혀져서 보이겠죠. 그래서 이름도 잘려서 보이겠죠. 그래서 이름도 뭐 한 5자 정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커버 수정에 가셔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의 톤 앤 매너에 맞게 하이라이트 커버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여쭤보시는 분도 있어요. 하이라이트 커버, 그러니까 하이라이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나요?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순서를 내 맘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는 돼요. 지금 예를 들면 제 거 세 번째 사진에 보면 뭐 가이드 한 캡틴, 뭐 추억 강의 후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 뒤에 더 많은 하이라이트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내가 스토리에 올린 걸 거기에 넣어버리면 그 끝에 있던 하이라이트가 맨 앞으로 와요. 그런 식으로 순위를 뭐 이렇게 약간 순서를 바꿀 수는 있지만, 이 순서를 여기 있는 거를 뭐 두 번째로 보내, 이거는 좀 그렇게는 좀 되지가 않아서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 브랜드에 막 이 뭐랄까 그 알파벳으로 막 해서 막 맞추고 싶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맘대로는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컨텐츠 봤을 때, 자, 인스타그램에서는 어쨌거나 같은 컨셉의 컨텐츠를 계속 꾸준히 올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첫 번째 사진이나 두 번째 사진을 봤을 때 너무 상업적으로 보인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지루하거나 이러면 되게 좋은 컨텐츠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은 이렇게, 자,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이 906 스튜디오라는 이제 브랜드의 여기 대표님, 그러니까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핫플리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여기에 대표님이 팔로워가 57만이에요. 근데 이 계정에 공식 계정에 들어가 보면 이제 팔로워가 많고 브랜딩이 됐으니까 저기는 로고를 쓰긴 했지만 오피셜을 썼고, 그런데 밑에 있는 컨텐츠들을 보면 어느 쪽이 개인 계정이고 어느 쪽이 공식 계정인지 모를 정도로 약간 일상적인 느낌의 컨텐츠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잘 되는데, 여기 약간 이 대기업 계정처럼, 물론 지금은 저러지 되게 안 됐을 때 제가 캡처해 놓은 거긴 한데, 저 대기업의 계정처럼 너무 약간 룩북 느낌의 컨텐츠들은 인스타그램에서는 조금은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말 브랜드 공식 계정에서도 모델들이 또는 아니면 그 뭐 그냥 직접 대표가 막 정말 어디 거울샷을 찍고 그냥 카페에서 쉽게 스마트폰 너무 잘 나오니까 되게 그냥 쉽게 만들어내는 컨텐츠들이 더 반응이 좋다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네일 아트가 인스타그램에서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당연히 통할 겁니다. 왜냐면 20,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그 다음에 팔로워가 막 뭐 만약에 오프라인 샵이라면 되게 많을 필요 없이 그냥 동네에서만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 계정은 사실은요, 제가 월급까지 까지만 저희 와이프 친구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샵의 계정이 아니라 개인 계정도 아니고 고객들이 오면 이렇게 보여주는 약간 메뉴판 같은 그런 계정이거든요. 심지어 아이패드로 보여줬을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했던 계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인스타그램 정말 어떤 계정, 브랜드 계정처럼 운영을 하려면 약간 이런 느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일상적인 느낌의 우리 어떤 제품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이런 컨텐츠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신한카드나 하나데이지에 비해서 LG 공식 어떤 그룹 계정은 너무 제품 위주의 그런 거가 약간 인스타그램에서 안 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게 사실은 저한테 이제 그 컨설팅 받기 전에 그런 계정의 어떤 느낌이었어요. 약간 제품 컷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해시태그가 좀 문제였고, 그래서 이런 느낌에서 저한테 이제 좀 컨설팅을 받고 나서 바뀐 게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었던. 그래서 정말 이게 구두 브랜드 계정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인스타스럽죠. 약간 뭐 여행 미치다 계정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매번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인스타그램이라는 어떤 이 뭔가 채널에 대한 이해도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좋아요도 팔로워 많은 데 비해서 140개 뭐 달릴까 말까 했던 계정이 좋아요도 한 450개 넘게 달리고, 댓글도 하나도 안 달렸던 계정이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의 SK텔레콤 그 어떤 대리점들 강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 보통 그런 계정들이 요랬었단 말이죠. 근데 제 수업을 듣고 좀 이렇게 정말 인스타스러운 계정처럼 변경되고, 실제로 저렇게 막 약간 이 언박싱 같은 영상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래도 실제로 이제 약간 성과를 낸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핫한 릴스를 좀 말씀드릴 건데, 자, 릴스는 말 그대로 틱톡을 진짜 따라한 겁니다. 따라한 건데, 릴스 맨 밑에 가운데 여기가 원래 플러스 버튼이 있던 자리잖아요. 근데 그 플러스 버튼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플러스 버튼이 저 위로 올라갔을 때 처음에는 10년 동안 있던 자리가 갑자기 바뀌어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가 하루에 되게 많이 올리진 않으니까 저거는 되게 불편한 것 같진 않고. 근데 하여튼 릴스 버튼을 눌러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눌러서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올리면서 보겠죠. 틱톡 보듯이. 근데 거기에 보여지는 컨텐츠들이 어떻게 보여지죠? 내가 팔로잉한 계정의 컨텐츠만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틱톡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틱톡도 마찬가지로 팔로잉가 처음에 내가 이제 딱 들어가면 팔로잉이 있고 추천이 있는데, 얘는 이 디폴트 값이 그냥 팔로잉이 아니라 추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천 기반의 어떤 컨텐츠들이 먼저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릴스 역시 내가 팔로잉한 사람의 컨텐츠도 중간중간 보여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추천 기반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팔로워가 별로 없고 내 계정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싶으면 릴스를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 나를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컨텐츠만 좋으면 보여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사진에 저 병맥주 모양 사진이 이제 제가 여수 가서 찍은 영상인데, 그거를 이제 서울코리아 계정에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여행지 해시태그를 달아봤죠. 그랬더니 837만 개 게시물에서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독으로 1등 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팔로워가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자,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코덕이라는 해시태그, 코덕은 코스메틱 덕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약간 이런 뷰티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그런 분들, 또는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자주 사용하는 해시태그인데, 게시물이 215만 개 게시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릴스, 여기 손에 뭐 이렇게 바른 이거 릴스가 저희 와이프 계정에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저희 팔로워가 1,5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덕이라는 해시태그로 거의 일주일 동안 저기 혼자서 상위권을 찍었어요. 그래서 팔로워가 적더라도 뭔가 많은 사람한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게 릴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릴스는 제일 중요한 건 세로로 꽉 차게 찍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1분까지도 올라가긴 하지만 좀 뭐 15초, 30초나 좀 짧은 컨텐츠, 물론 이제 흔들리지 않게만 잘 찍으셔서 편집을 살짝 할 수도 있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거기다가 그 영상에 맞는 음원만 잘 넣으시면, 릴스의 음원을 써야 되겠죠. 영상에 잘 맞는 릴스 음원만 쓰시면 분명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 계정에도 올렸던, 보통은 이제 뭐 조회수가 한 3,000에서 5,000 정도 나오는데, 두 개가 엄청 좀 약간 말 그대로 떡상이라고 하죠. 하나는 20만, 그 다음에 하나는 거의 한 50만 정도가 됐는데, 저 50만짜리도 사실은 별거 아닌 게, 어떤 베이커리 카페에 가서 거기에 이제 접시에 내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카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간 분이 약간 캘리그라피를 하시는 분이라서 저희가 그냥 글을 막 쓰고 계신 걸 제가 그냥 찍었어요. 편집 1도 안 했고 그냥 흔들리지만 않게 찍고, 거기에다가 그 뭐 한참 유행했던 그 커피 한잔 할래요? 폴킴의 노래를 넣었더니 저게 조회수가 한 50만까지 됐고, 그래서 도달도 많이 됐고 팔로워도 좀 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워가 별로 없거나 내 계정이 아직 안 컸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릴스를 정말 자주자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두 개를 말씀드리자면, 자, 두 개 다 저희 계정에 올렸었는데 좋아요 숫자가 왼쪽은 5,800개, 오른쪽은 4,400개라서 좋아요 숫자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자, 여기서 어떤 게 제가 찍은 거냐면 오른쪽 게 제가 찍었어요. 좀 그래도 좋은 카메라 들고서 구도 잘 잡고 약간 색감도 신경 써서 찍었는데, 자, 댓글을 보자면 오른쪽 게 댓글이 한 8개 달렸고 왼쪽에 댓글이 76개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더 좋은 컨텐츠일까요? 어떤 게 더 좋은 사진일까요? 왼쪽 거는 그냥 대충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오른쪽 사진은 가로 사진이죠. 그리고 왼쪽 사진은 밑에 제가 댓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위를 좀 잘라서 그렇지만 이것도 약간 세로 사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찍었던 이런 뭐랄까 그 안에 스토리 같은 게 있잖아요. 오른쪽은 이게 올림픽 공원에 저기 벤치예요, 벤치. 실제로 개인가 말씀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개 모양의 벤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신기해서 제가 찍은 거고. 그런데 이제 앞쪽에 있는 사진은 비가 오는 날에, 똑같이 비가 오는 날에 이제 비가 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안타까우니까 고양이가 비가 맞고 있는 게 안타까우니까 담요를 깔고 우선을 씌워준 요 어떤 그 안에 스토리가 뭔가 이게 감동이 있는 거죠. 저 사진이 예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댓글도 되게 많이 달렸던. 그래서 사진에 대해서 아마 부담감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좋은 카메라를 써야 되나, 카메라를 배워야 되나, 편집은 어떻게 되나, 이럴 수는 있지만 인스타그램은 결국 SNS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스토리를 잘 담아내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브랜드 어떤 서브 계정처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아니면 개인 계정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브랜드 공식 계정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제품 있어요, 이거 얼마에, 이런 게 아니라 이 브랜드를 지금까지 만들어낸 거에 대한 가치관이나 어떤 브랜드 철학들을 되게 좋은 얘기도 있고 슬픈 얘기도 있고 어려운 얘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친근하게 풀어내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채널이니까 글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글도 되게 많이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전세적으로 글이 늘었고, 자, 인스타그램에도요 글이 2,200자까지 들어갑니다. 블로그만큼 들어가죠. 블로그도 1,000자, 2,000자 쓰던데. 그래서 매번 길게 쓰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철학을 좀 길게 넣어야 될 때는 이렇게 진정성 있는 내용을 전달하시면, 아르비앙이라고요, 그 입욕제 판매하는 회사인데, 평소에는 정말 입욕제 사진이나 아니면 이 아이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아이들 사진이나 이런 게 좀 있는데, 이 브랜드를 만들게 된 이유를 이 대표님이 직접 아들과 딱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응원 댓글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서울토이의 데이비드 백곰 삼촌님께서 요즘에 이제 네이버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네이버 라이브 방송을 한다, 떨린다, 그런 거를 이제 이 대표님이 찍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떨리는 느낌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 글을 또 쓰니까 여기에도 약간 응원의 댓글들, 그 다음에 가서 꼭 보겠다, 이런 것들이 달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정도 이렇게 진정성 있는 글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 철학을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독성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긴 글을 이제 읽으려면 잘 읽혀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띄어쓰기도 좀 하시면 좋고, 중간중간 이모티콘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그 다음에 해시태그도 이렇게 너무 많이 말고, 이게 약간 강조하는 느낌으로 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 줄바꾸기가 원래 10년 전부터 잘 안 됐고요. 최근에도 되게 잘 되지 않아요. 그나마 한 칸 띄는 거는 잘 되는데, 이걸 2칸, 3칸 띄는 거는 또 약간 오류가 나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인스타공백닷컴이라고 있거든요. 인스타공백닷컴 밑에 보시면 써 있는 게 되게 웃겨요. 인스타그램 줄바꾸기 하다가 열받아서 만든 사이트. 실제로 그렇대요. 그래서 이거는 PC에서도 되고 모바일에서도 되니까 모바일에서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인스타그램에서 직접 글을 쓰다 보면 조금만 길어지면 이 공간이 좁다 보니까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메모장 같은 데서 쓰시거나, 아니면 PC에서 좀 글을 쓰신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해서 하신다거나 이러면 될 것 같고요. 그 PC에서 업로드하는 방법을 여기에는 이제 강의 안에는 없는데, 그 페이스북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PC에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돼요. 그 예약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PC에서 작업하는 게 더 편하다 이러신 분들은 다른 거 이렇게 위에서 쓰는 방법도 있지만 제일 안전한 방법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페이스북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가셔서
그렇게 로그인 하셔서 이용하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참여는 댓글 뭐 좋아요도 있겠지만 댓글, 저장, 공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야 인스타그램이 좋은 컨텐츠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보성 컨텐츠들, 그다음에 뭐 글 맨 끝에 질문하는 방법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좀 전략을 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알고리즘을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요 홈피드 알고리즘입니다. 홈피드는 뭐예요? 맨 왼쪽에 있는 집 모양. 거기 이제 눌러서 들어가면 2016년 이전에는요 이게 시간 순이었어요. 그래서 뭐 1분 전, 3분 전, 5분 전 막 이랬었는데, 지금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시간 순이 아니었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요 시간 순으로 했더니 내가 팔로잉한 계정의 30%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많이 안 보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이렇게 바꿨습니다. 약간 그 친밀도 위주로 바꿔요. 그래서 내가 팔로잉한 계정이 예를 들면 한 7,500명까지 되지만 저도 한 5,000명 되는데, 팔로잉이 5,000명이면 5,000명 거를 물리적으로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걸 더 많이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나 댓글이나 실제로 어떤 뭐 소통하는 계정이 이 피드에서도 상단에 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팔로잉이 늘어도 그러니까 팔로잉이 느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내 피드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걸 못 볼까봐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마파를 늘려서라도 내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선 그렇게 좀 더 팔로잉을 해서라도 마파를 늘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내 피드의 어떤 노출도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올렸을 때 내 팔로워들이 내 거에 와서 좋아하는 댓글을 다 알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컨텐츠 구성을 잘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특히 초반에 팔로워가 별로 없을 때 선팔 및 뭐 선 좋아요나 선 댓글을 다니면서 내 거에 와서 한 번이라도 좋아요나 댓글을 달게끔 유도해야,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올리면 그 사람 피드에서 상위권에 뜬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인스타그램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게, 컨텐츠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내가 어느 정도는 좀 다녀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팅 시간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자, 노출은 시간 순위 아니지만 포스팅 시간도 중요하겠죠. 막 새벽 3, 4시에 올린다고 이게 노출이 잘 되거나 이러진 않을 테니까, 이제 잉여 시간, 사람들이 많이 인스타그램에 할 만한 시간을 공략하라고 하죠. 그래서 뭐 출근길, 점심시간, 퇴근길, 잠들기 전 이렇게가 좋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는 언제가 제일 잘 될까요? 보통 이제 말씀하시기를 잠들기 전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요거는요, 자, 타겟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인 타겟으로 했을 때 출근길은 맞을 수 있지만, 주부 타겟인데 막 8시, 9시는 오히려 더 정신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11시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통하는 시간대가 언제냐면 잠들기 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 내 거 인스타그램 어플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정 쪽에 가셔서 인사이트를 보면, 아니, 설정 쪽이 아니라 인사이트에 가셔서 그 팬 쪽에 가면 내 팔로워를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가시면 내 팔로워가 어느 시간대에 이제 활동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요 세 번째에 있는 그런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뭐 2, 3시 하지 않고 보통 6시 이후부터, 그러니까 퇴근길이겠죠. 6시 이후부터 9시, 10시, 11시 이런 시간대까지가 제일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런 시간대 내 팔로워를 분석을 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좋다고 해서 잠들기 전에 업로드를 하고 그냥 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죠. 잠들기 전에 올리고 뭘 하고 자야 돼요? 활동을 하고 자야 되죠. 여기저기 다녀야 돼요. 그래서 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활동할 수 있을 시간에 포스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약 포스팅에 대해서도 추천드리지 않아요. 정말 뭐 어느 정도 탄탄한 계정이라면 예약 포스팅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탄탄하지 않은 계정이라면 내가 올리자마자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활동할 수 있을 시간에 포스팅을 해서, 지금 조금 있으면 퇴근 시간이죠. 퇴근 시간인데 제가 저는 이제 차를 가져왔는데 의정부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6시에 제가 끝나고서 업로드를 하나 하고서 운전하고 가요. 이런 게 이제 안 좋다는 거죠.
지하철 타고 가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업로드 하고 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야 내 거 게시물에 오고 내 거에 반응을 하겠죠. 그리고 포스팅 후에 댓글이 달리면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세요. 그래야 이 게시물이 인기 게시물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 게시물 밑에서 활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인스타그램을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그냥 밀어둡니다. 일부러 밀어두고 언제 다시 하냐,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그때 밀린 것들 해요. 그러면 그 계정들한테 알림이 갈 테니까 내 거에 다시 와서 또 이렇게 볼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약간 전략적으로 몰아서 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 종일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체류 시간 늘려야 되겠죠. 슬라이드 게시물에서는 첫 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컨텐츠 올리실 때 꼭 커버 신경 쓰세요. 커버. 그 다음에 가로보단 세로가 좋고, 그 다음에 글쓰기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탐색 탭. 이게 탐색 탭이죠. 세 번째 사진 보면 이게 제 먹스타그램 계정에서 보이는 탐색 탭이에요. 왜? 먹스타그램 계정으로 먹는 거에만 반응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보면 나와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진 기반, 저장한 게시물 기반, 또는 내가 공유한 게시물 기반. 그래서 이 계정의 어떤 이 관심사에 맞게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때그때 핫한 컨텐츠들, 살롱 포맨이라는 되게 조그만 저 창원의 조그만 남성 전용 미용실에서 저 게시물 올렸더니 좋아요가 4,200개에다가 팔로워 막 80명밖에 안 되는 계정인데 댓글이 막 379개 달리고, 저게 광고를 돌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막 핫했던 컨텐츠를 올리니까 좋아요나 댓글이 늘고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저장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탐색 탭에 계속 노출을 시켜줬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저희 계정에 실제로 올렸던 건데 작년에 한참 아무노래 챌린지 유행할 때 올렸던 컨텐츠거든요. 근데 저게 조회수도 많이 나왔지만 막 댓글도 뭐 한 520개, 저장이 6,300개, 공유가 3,600개 막. 근데 저게 저렇게만 공유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링크 공유도 막 많이 됐을 거고, 친구 태그도 많이 했을 거고. 그래서 나중에 1년 있다 보니까 저분이 아이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핫한 것들은 그때 딱 올려야 뭔가 터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 나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도 되게 많은 이벤트들이 있죠. 그런데 이벤트는요, 기본적으로 좀 참여가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리그램 이벤트도 많이 했었는데 리그램 이벤트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 계정을 여러 개를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개를 운영할 수 있잖아, 모든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아예 하나는 그런 이벤트만 하는 계정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벤트 헌터라고 부르거든요. 체리피커 계정들. 그래서 이벤트만 막 하고 다니는 계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계정한테 우리의 어떤 컨텐츠가 올라간다? 노출 안 되겠죠. 거기다가 우리의 컨텐츠가 막 약간 도배되다시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상도 별로 좋지 않고, 예전엔 통했지만 지금은 되게 좋은 어떤 이벤트는 아니라서 리그레 이벤트는 하지 마시고 그냥 팔로워, 친구 태그, 뭐 댓글 다는 거,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합쳐서 한다거나, 또는 삼행시나 초성 이벤트처럼 좀 쉬운 이벤트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지에는 이벤트라는 단어가 이때는 들어가야 되겠죠. 아무리 상업적으로 보이더라도. 왜냐면 지나가다가 보더라도 이거 이벤트 하는구나, 우리 팔로워들한테도 이벤트인지 알려야 되니까 이럴 때는 이벤트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사진으로 뭘 주겠다 이런 느낌도 좋고, 그다음에 약간 시의 적절한 것들도 좋고, 그다음에 체험단 자체를 직접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체험단을 직접 하면 팔로워도 늘고 체험단도 뽑을 수가 있고 컨텐츠도 쌓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체험단을 했던 건데, 얘가 이제 B2B 회사다 보니까 B2C 제품이 없어서 뭐 아무리 인스타그램에 찾아도 우리 컨텐츠가 1도 없었거든요. 1도 없었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컨텐츠가 좀 쌓이기도 했고, 그러면 저 이제 체험단 참여했던 분들의 팔로워들한테 이렇게 좀 확산도 됐겠지만 좋은 컨텐츠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다시 우리 계정에 가져와서 또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체험단 이벤트 활용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누구를 뽑느냐가 중요해요. 다른 이벤트들은 이제 맞힌 사람 준다거나 그냥 사실 아무나 줘도 뭐 랜덤으로 줘도 되지만, 체험단은 절대 랜덤으로 주시면 안 되고 우리랑 결도 맞으면서 실제로 사진도 좀 컨텐츠도 잘 찍는 사람들을 뽑아야 우리가 다시 재활용하기에 좋겠죠. 그래서 고객 후기 활용할 때 그렇고, 그 다음에 고객 후기 활용할 때도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 자, 팔로워가 적더라도 잘 되는 거 이런 경우에요. 제가 아는 대표님이 하는 건데, 대구에 그 스위트핸드라는 디저트 카페예요. 디저트 카페인데 팔로워는 한 2,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게시글이요,
거의 한 8,000개가 넘어요. 근데 여기서 올린 게 한 833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올린 걸까요? 고객들이 올려준 거죠. 그래서 여기는 들어갈 때부터 입구에 배너부터 인스타그램 계정이 딱 나오고 메뉴판도 인스타그램 모양, 그다음에 대구가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완전 셧다운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못 오니까 이제 힘들지만 어쨌거나 배달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배달을 보낼 때도 쿠폰을 주는데 쿠폰도 인스타그램 약간 모양으로 해서 보냈고 나중에 다시 오면 할인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되게 많지는 않지만 정말 여기 잘 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어떤 자영업자, 어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고객의 후기가 진짜 늘어나는 것만큼 좋은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객 후기를 잘 활용하시고, 마지막 이제 팔로워 늘리는 거. 팔로워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업체 잘하는 계정, 멘토 계정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멘토 계정을 어떻게 찾느냐? 뭐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이제 브랜드를 하면 그쪽에서 잘 되는 브랜드를 알 거 아니에요. 그 브랜드 계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거에 맞는 이제 어떤 주제에 맞는 해시태그를 찾아서 거기에 인기 게시물 올라간 어떤 계정 컨텐츠 중에 브랜드 계정이 있으면 찾아가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팔로워가 또 너무 많아 막 10만 이런 건 사실 멘토 계정이라고 할 수 없고요. 한 10,000 팔로워 이상, 뭐 한 3만 5만 요 정도까지 되면 따라갈 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정을 좀 멘토 계정으로 삼으셔서 이제 이렇게 알림 설정이 돼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언제 올리는지, 하루에 몇 번 올리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분석이 가능하겠죠.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참고해서 발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이디나 프로필 설정 방법, 뭐 이벤트 방법, 글 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자, 다 따라하셔야 되는데요. 해시태그는 따라하시면 안 돼요. 왜? 급이 다르니까. 그 계정에서 막 팔로워 막 5만짜리가 하고 있는 그런 해시태그를 그대로 따라하면 나 거는 노출 안 되겠죠. 그래서 해시태그는 좀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해시태그를 달았으면 그거를 달자마자 내가 한번 다시 눌러서, 그렇죠? 눌러서 인기 게시물이 아닌 최근 게시물에 가서 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넘어올 확률이 좀 높겠죠. 그 다음에 어떤 커뮤니티 계정들 해시태그를 쓴다거나 아니면 계정을 태그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팔 해시태그를 활용하는 방법. 우리 주제에 맞는 마팔 해시태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경우도 좀 있긴 한데 대부분 조금 그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아동걸 판다 그럼 육아 마팔, 그렇죠? 내가 먹는 걸 판다 그럼 먹사 마팔, 내가 뷰티 제품을 판다 그럼 코덕 마팔. 이런 해시태그를 찾아다니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기 게시물 말고 최근 게시물에 가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계정의 프로필을 봐야 돼요. 프로필을 봐서 팔로잉이나 팔로워도 너무 많지 않고요. 게시물도 적은 계정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계정은요, 상업적인 계정이 가도요 넘을 확률이 좀 생겨요. 근데 아마 뭐 인스타그램도 막 몇 년 동안 했고 게시물이 막 1000개가 넘고, 그다음에 팔로잉도 예를 들면 7,500명까지 되는데 그 계정의 팔로잉이 막 5,000명이야. 그러면 우리가 서로 마팔을 해서 그 사람이 우리 계정을, 내 계정을 팔로우 한다고 해도 나는 5,000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5,000분의 1이니까 한 500명? 뭐 1,000명 이하 이런 사람이 좋겠죠. 그래서 팔로워가 거의 1대1이면서도 팔로잉도 너무 많지 않고 게시물도 얼마 많지 않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공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팔로워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구매력이 높거나 팔로워가 적다고 해서 뭐 구매를 안 하는 건 아니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늘리시면 초반에 좀 빠르게 늘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유명 계정이나 커뮤니티 계정, 브랜드 계정을 사람의 태그하는, 사진 태그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이벤트는 브랜드 공식 계정이라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하는 게 좋아요. 소소하게 하더라도 우리 제품만 주면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제품과 뭐 이제 그 뭐 그냥 커피 쿠폰 같은 걸로 그런 걸로 하셔서 소소하게 좀 자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은 이거는 퍼포먼스적인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인스타그램을 잘 안 했었는데 이거 강의 들었다고 해서 막 진짜 막 손가락 안 보이게 막 누르고 다니다 보면 이게 커뮤니티 위반으로 블락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팝업으로 떠요. 커뮤니티 위반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몇 시간 동안 인스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좋아요를 못 누르고 다니는데 그게 뭐 한 시간, 그 다음에는 뭐 하루, 그 다음에는 며칠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 게 필요하고, DM 같은 경우도 한 번에 거의 한 13개 이상 보내면 바로 막힙니다. 그래서 DM은 스팸으로 활용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이벤트 끝나거나 이랬을 때도 DM으로 보내지 말고
나한테 DM을 보내게끔 뭐 이제 뭐 게시물에 태그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DM을 한꺼번에 보내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짜 메일이나 DM, 그러니까 이런 거 제일 흔한 게 뭐냐면 인증 배지 준다, 저작권 위반했다 이런 메일이나 DM이 와요. 근데 그게 인스타그램 계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와요. 근데 이게 인스타그램 계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게 많으니까 인스타그램 어플에 가면 인스타그램에서 보낸 이메일을 알려줍니다. 그것만 인스타그램 보낸 거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2단계 인증이라고 있는데 2단계 인증에 가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2단계 인증을 한다고 또 뭐 해킹이 안 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누군가 시도를 할 때 내가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분명히 어디서 내가 PC로 로그인을 하지 않았는데 어디 지방에서 막 로그인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로그인 하려고 시도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단계 인증 꼭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작권 후기를 가져올 때 초상권 둘 다 문제죠. 예를 들면 뭐 특히 뷰티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찍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얼굴까지 같이 보이는데 이거를 허락도 없이 내 SNS 가져서 쓴다, 막 그리고 그걸 또 막 광고를 돌린다, 절대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체험단이 아니고서는 고객이 써준 후기라도 항상 물어보고 써도 되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논란될 만한 이슈상 언급 금지, 이거는 이런 거죠. 무신사에서 예전에 이제 그 잘 마르는 이 스타킹을 이렇게 홍보한다고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이래갖고 되게 욕을 먹었었죠. 요거는 뭐 담당자가 뭐 어려서 이 역사 의식이 부재해서 그냥 뭐 어떤 유행어 정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기서는 일주일 만에 요거를 잘 마무리해서 사과도 잘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마켓비라는 가구 회사인데 이제 소파가 잘 닦이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인형으로 오줌 싼 것처럼 해서 이거를 잘 닦으면 끝나는데 거기서 갑자기 복날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 복날엔 삼계탕을 끝내지 않겠어랑 자막과 함께 뒤에 이렇게 막 칼 들고 있는 듯한 그림자를 해서 저거가 심지어 스폰서도 광고를 돌리고 있었어.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애견인들한테 캡처 당해서 되게 정말 욕을 많이 먹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저거는 좀 이 프로세스 상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회사에서 분명히 직접 찍었을 수도 있지만 어디에 외주를 맡겼겠죠. 그러면 그런 프로세스 상의 저거를 왜 아무도 이걸 막지 못했는지 이상하지 않나요? 그다음에 과도한 패러디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대기업이 아니면 사실 법적으로 문제는 사실 패러디는 없다고는 하는데 퍼블리시티컨이라고 해서, 근데 이게 이제 그 팬들한테 엄청난 질책을 받죠. 그래서 이 선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정확하게 6시에 끝났는데 네, 6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2시간 동안 급하게 달려왔는데 본질에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컨텐츠에 대한 어떤 이 뭐랄까 진정성, 그리고 사진은 나중에 문제예요. 이건 천천히 늘려가면 되고, 그래서 이 컨텐츠에 어떤 이야기를 담을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즐겨야 되는데, 즐기려면 어떻게 하면 즐길까요? 그 이영표 선수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축구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착한 얼굴로 골 넣고 이겨야 재밌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요, 팔로워가 늘어야 재밌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로워가 개인 계정이 됐든 뭐 브랜드 공식 계정이 됐든 팔로워가 1000명도 안 된다 그러면 어거지로라도 늘리세요. 그래야 반응이 있습니다. 1000명 정도가 돼야 뭐 좋아요도 한 200개, 뭐 100개에서 200개, 더 많으면 300개, 댓글도 좀 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팔로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좀 재밌게 늘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